당시 이곳 바이샬리는 공화제가 선포되고 상업이 매우 번창했다. 그러나 지금은 큰 도시가 없고 작고 한가한 농촌 마을일 뿐이다. 그저 2500년의 역사 속에 화려한 흔적은 묻히고 그나마 몇 곳의 불교 유적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이곳이 큰 숲이 있던 마하바나, 대림 정사토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지금은 큰 숲이 없다. 그러나 붓다 당시에는 이곳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도에는 삼림이 우거졌었다고 한다. 지금은 나무까지도 자르지 못하게 하지만 당시에는 목재로 집을 지을 정도로 나무가 무성했었다. 이곳은 바이샬리에 있는 유적 중에 가장 크고 또 아쇼카 왕이 붓다의 유적지에 세운 석주 중에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된 곳이 이곳에 있다. 이곳을 원후 복밀터라고 한다. 이곳의 아쇼카 석주 뒤에는 연못이 있다. 이 못을 원숭이 못이라 하는데 원숭이들이 붓다의 목욕을 위해서 팠다고 전해온다. 이 연못가에 중각 강당, 즉 2층 강당이 있었다. 붓다는 이곳에서 많은 설법을 했다. 붓다는 바이샬리를 여러 번 와서 우한걸을 보냈는데 걸식을 할 때는 집집마다 다니지 않고 바루를 한 줄로 놓아두면 신도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넣어주었다. 어느 날 붓다도 함께 걸식을 하러 가서 바루를 제자들 바루와 같이 놓았는데 원숭이가 그 많은 바루 중에 붓다의 바루를 찾아내어 굴을 가득히 채워 공양했다. 이것이 조각으로 남아있다. 붓다를 나타내는 것이 보리수이고 그 아래에 사람들이 합장하고 무릎을 꿇고 있다. 부처님께서 역시 이곳 미우목가에 계실 때 사성제와 사람 몸 받기 어려움을 바다 위에 구멍이 난 나무 토막과 눈이 먼 거북이를 들어 설법하십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밝게 알기를 배우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 대지가 모두 바다로 될 때 수명이 한량없는 어떤 거북이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머리를 내민다고 하자. 그때 바다 가운데 구멍이 하나 있는 나무 토막이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동서로 떠다닌다 하자. 그렇다면 과연 100년에 한 번씩 머리를 내미는 눈먼 거북이가 그 나무 구멍에 머리를 디밀 기회를 만날 수 있겠느냐? 눈먼 거북은 비록 서로 어긋나지만 어쩌다 만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범부가 사람 몸 받기는 그것보다 더 어렵다. 왜냐하면 중생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지 않으며 서로 죽이고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침범하는 등 한량없는 악을 짓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사성제에 대해 아직 밝게 알지 못했다면 방을 쓰고 왕성한 의욕을 일으켜 밝게 알아야 하느니라. 붓다가 고향 카필라성을 방문했을 때 석가족의 자제들이 많이 출가했다. 그러나 붓다는 여자들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카필라성을 떠나 바이샬리로 돌아와 있는데 카필라성에서 여인들이 머리를 자르고 맨발로 바이샬리까지 걸어왔다. 이것을 본 시자 아난다가 붓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출가 허락을 간청하자 붓다는 마침내 여성들의 출가를 허락했다. 붓다는 이미 여성들도 얼마든지 성불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카필라성은 보수적이고 바이샬리는 진보적이면서 개방적인 도시라 사회적으로 용납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곳에서 출가를 허락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당시의 인도에서 여자들의 위상을 보면 출가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였다. 이것은 지금도 남방 불교에서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고 승려와 똑같이 생활을 하지만 가사 대신 흰 옷을 입고 수행하는 것을 보면 붓다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붓다가 전법한 곳은 주로 강가강의 중류지방이었다. 이 고산비는 붓다가 교환 지역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로 당시 16대국 중의 하나이고 6대 도시 중 하나였다. 야무나 강을 끼고 있어서 상업활동이 활발했다. 고산비의 우데나 왕은 처음에는 불교를 적대시했으나 왕비인 사마바티의 강화로 불교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상인인 고시따, 쿡쿠따, 파바리카도 붓다에게 귀의해서 각각 정사를 헌납했다. ये खंडहर ये कुटकुटाराम बिहार है और उसके बाद में नियर अबाउट 200 इयर्स अशोक ने यहाँ पर पिलर बनवाया है और बुद्ध कालीन ही यहाँ पर कुआं है जिसमें से पानी अब भी मौजूद है, पानी खींचा जा सकता है, इसमें निकाला जा सकता है। तो और ये भिक्षुओं के रहने का निवास है और यही है। 이곳에서 동쪽으로 한 500m만 가면 다시 정사가 있다. 고시다 장자가 기증한 고시다람이다. 이 외곽은 바로 고산비의 성벽이다. 그러니까 쿡쿠따람이나 고시따람은 모두 번잡한 고산비의 중심지에서 벗어나 외성의 성벽과 거의 붙어있다. 붓다가 고시다원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한 비구가 부주의로 쓰다 남은 물을 버리지 않고 변서 밖에 두므로 해서 청결의 계율을 어기게 되었다. 다른 비구가 계를 어긴 것을 추궁하자 이에 복종하지 않고 서로 집단을 이루어 급기야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다. 붓다가 이를 보고 불러서 논쟁도 그만두고 싸움도 그만두고 시위도 그만두어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를 보다가 붓다는 사위성으로 떠나버렸다. 이에 시민들이 비구들 때문에 붓다가 떠났으니 이제 비구들에게 예를 갖추지도 않고 음식물도 홍양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되자 붓다는 더 이상 고산비를 찾지 않았다. 고산비 왕비 사마와티의 꽃시종을 들은 노비인 꾸주따라는 어느 날 꽃가게에서 붓다를 친견하고 설법을 듣고 즉시에 전향하여 깨침을 얻었다. 그는 궁중으로 돌아와 사마와티 왕비와 궁녀들에게 설법을 했다. 꾸주따라는 매일 고시다원에 가서 붓다의 법을 듣고 그들에게 전했다. 왕비와 궁녀들은 붓다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왕궁을 나갈 수가 없도록 돼 있었다. 그들은 붓다가 왕궁으로 들어오는 것을 담구멍으로 내다봤다. 그 중에 후궁 마간디아가 왕비를 시기하여 궁녀들이 있는 곳에 불을 질러 궁녀들과 왕비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때 불난 건물이 어느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곳이 궁성의 내부다. 붓다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7일 만에 돌아가자 자라면서 언제나 그 어머니를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성도 이후에 33촌인 보리천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올라갔다가 90일을 있다가 내려온 곳이 바로 상카시아라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내려올 때 3개의 계단이 있어 가운데로 내려왔다는 것이 벌써 기원전 2세기에 회자되어 그 당시의 조각품이 남아있다. 가운데가 황금, 왼쪽이 수정, 오른쪽이 은으로 되었다고 한다. 붓다의 모습은 상징인 발자국으로 그곳에 붓다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부탄의 승려들이 이곳에 성지순례차 와서 그들의 의식대로 붓다를 공양하고 있다. 붓다가 내려왔다는 작은 산은 힌두교들의 사원이 되었고 이곳 역시 마을 여인들이 모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힌두신에게 아이의 건강을 빌고 있다. 이곳에 붓다가 직접 왔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아슈카 왕은 이곳에 석주를 세워서 붓다의 유지임을 증명해 놓고 있다. 당시 꼬샬라국의 수도인 쉬라바스트에서 수다타라는 상인이
라자 그리아의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붓다를 만나게 되고 붓다로부터 설법을 듣고 크게 감복했다. 붓다에게 꼬살라국 쉬라바스티에 와서 법문해주기를 청하고 붓다는 이를 수락했다. 수다타 장자는 꼬샬라국으로 돌아가 붓다와 그 제자들이 머물 자리를 물색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의 기원정사 제타바나였다. 이 땅은 이 꼬샬라국의 왕자인 제타 태자의 땅이었다. 수다타 장자가 태자에게 한사코 땅을 팔라고 하자 제타 태자는 팔지 않을 요량으로 만약 그 땅을 황금으로 다 깐다면 팔겠다고 했다. 수다타 장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금으로 바꾸어 깔았으나 턱없이 모자랐다. 태자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듣고는 마침내 그 땅을 기증했다. 이것을 기록한 조각을 보면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 수다타 장자고 오른쪽 아래에 소달구지에 황금을 내리고 중앙에 등지고 나르는 사람 그리고 네모난 것이 황금이다. 이 황금에 각인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에 통용되던 것이 모양이다. 위의 건물이 간다쿠티, 향저드로 붓다가 추석하던 곳이고 아래쪽은 코삼바 쿠티로 승방이다. 붓다는 45년의 교화 기간 중에 24안거를 이곳 꼬샬라국 쉬라바스티 사위성에서 지냈다. 24우안거 중에서도 19안거를 이곳 기원정사에서 보냈다. 그만큼 이곳에서 한 설법도 많다. (5세기) 법현이 기원정사에 와보니 숲풀과 나무는 아직도 무성하고 이 기원정사를 둘러싸고 98개의 승가람이 세워져 있는데 모두 승려가 살고 있고 오직 한 곳만 비어있다고 했다. 그런데 7세기에 현장에 왔을 때는 이미 가람은 수백 개였지만 허물어진 것이 많고 승려들은 많지 않고 정량부의 학설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지금도 쉬라바스티 사위성의 성터는 남아있다. 이 기원정사는 사위성의 남문 밖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는 상업의 중심지여서 각지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위성의 성터는 토성으로 되어 있는데 성 안에는 언제 살다가 허물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물터와 집터가 그냥 남아있다. 현장이 7세기에 이곳에 왔을 때 그때 이미 성은 황폐하고 궁성 유적은 주위 20리가 되는데 심하게 황폐되어 있다고 하였다. 네, 부처님께서 이곳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사제가 찾아와 고탐하여 피안과 피안이 아님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피안이란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의 경계를 말하고 부처님은 바른견해 즉 팔정도가 바로 피안이라고 하시면서 생사윤회가 거듭되고 있는 중생이 미혹한 세계를 찬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보시와 공양을 바치는데 진정 무엇을 바치고 공양해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